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에는 많은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 텔라마코스, 에우마이오스, 안티노우스, 에우리로코스 5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주 잠깐 나오지만 트로이 전쟁의 두 남자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를 아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정복하는 남자들.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고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의 남편입니다. 두 사람은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남성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다면 대갚아야 하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적이 버티고 있다면 굴복시켜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적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이가 흥미로운 것은 전쟁의 승리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과 전쟁이 끝난 뒤 살아가는 능력은 같은 것인가?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오디세우스가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이들과 함께 싸운 전쟁의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오디세우스 정복하는 남자에서 돌아오는 남자로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입니다. 페넬로페의 남편이고 텔레마코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10년 동안 함락되지 않던 트로이를 무너뜨린 목마의 계략을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을 속일 줄도 알고 상대의 약점을 읽을 줄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이 그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승리를 영광으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트로이 목마는 전쟁을 끝냈지만 그 계략 때문에 도시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쉽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기억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귀향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기억을 안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략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도 통제할 수 없고 자연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처음부터 완성된 영웅이라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배워가는 남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괴물을 상대하는 장면이 아니라 늙은 개 한 마리를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르고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개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오디세우스를 옷과 신분으로 판단합니다. 왕처럼 보이지 않으니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에게는 왕관이 필요 없습니다. 아르고스에게 오디세우스는 왕이기 전에 자신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그 개를 바라보는 순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고 괴물과 싸우고 사람을 속이며 살아남았던 사람이 늙은 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칼도 필요 없습니다. 지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억하고 사랑했던 존재를 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르고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과거를 돌려줍니다. 전쟁 이전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때 자신에게도 집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고 자신을 기다리는 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디세우스가 단순히 이타카라는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란 감독은 이 장면을 아주 짧게 다룹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남자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알아보고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 필요한 남자로 성장하는 아들. 다음은 톰 홀랜드가 연기한 텔레마코스입니다. 아버지가 트로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는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사실상 아버지 없는 집에서 성장한 아들입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혼자들이 들어와 먹고 마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소비합니다.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요구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오디세우스처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담하지도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텔레마코스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어머니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싸웁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코스의 성장은 싸움을 잘하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책임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남자라면 텔레마코스는 되어가는 남자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를 통과하며 자기 방식으로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는 언제 어른이 되는가? 힘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에우마이오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키는 남자. 그리고 제가 이 영화의 남성 인물을 이야기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의 충직한 하인 에우마이오스입니다. 그는 왕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저는 이 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힘만 놓고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남자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위기의 순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없는 동안에도 자기 자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을 안티노우스와 비교하면 아주 선명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없으니 내가 차지해야겠다. 안티노우스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주인이 없으니 내가 더 지켜야겠다. 에우마이오스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재를 기회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부재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영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남성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남자는 항상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티노우스 강한 남자가 아니라 강한 척하는 남자. 그리고 에우마이오스의 정확한 반대편에 안티노우스가 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합니다. 이 캐스팅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안티노우스는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남자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집을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재산을 소비하고 페넬로페와 결혼하려 하고 텔레마코스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어떻게 그것을 얻으려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티노우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말도 거침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궁전 안을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로버트 패틴슨은 이 인물을 단순히 소리 지르고 화내는 악당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느긋합니다. 자기가 이미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태도 때문에 더 불쾌합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집을 차지하는 일은 범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안티노우스의 힘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있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왕좌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오디세우스가 사라진 뒤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을 압박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젊은 아들을 위협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하인들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안티노우스는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비겁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책임 앞에서는 숨어버리는 태도입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가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티노우스를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과 욕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에우리로코스, 비겁한 남자인가? 지친 남자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히메시 파텔이 연기한 에우리로코스입니다. 이 인물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에우리로코스를 비겁한 남자 쪽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우리로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중요한 부하입니다. 그의 가까운 곳에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귀향길에 오릅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그를 믿고 따릅니다. 문제는 항해가 길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선택한 길에서 동료들이 희생됩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목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자 에우리로코스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이 질문 자체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우리로코스는 영화에서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판단에 질문을 던지는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계속 앞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타카에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에게도 가짜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살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우리로코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 인물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오랜 항해와 계속되는 죽음 속에서 선원들의 불만은 이미 크게 쌓여 있습니다. 에우리로코스 역시 오디세우스의 판단에 점점 회의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이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지도자를 의심하는 능력과 지도자를 대신할 능력은 같은가? 에우리로코스의 의심이 모두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디세우스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영화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과 실제로 공동체를 책임지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에우리로코스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왜 틀렸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은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의 관계가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그를 믿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우리로코스가 보여주는 평범한 인간의 흔들림. 저는 그래서 에우리로코스를 안티노우스와 같은 종류의 비겁한 남자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티노우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약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에우리로코스의 문제는 욕망보다 피로와 두려움, 신뢰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동료를 잃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판단을 더 이상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에우리로코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이 사람을 계속 따라가도 되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 질문들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신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가? 그래서 에우리로코스는 영화에서 중요한 남자입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악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두려워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우리로코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충성에서 불신으로 이동하는 남자. 지도자의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결국 그를 믿지 못하게 된 남자. 그의 이야기는
지도자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에게도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사람들의 문제만인가? 오디세우스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5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돌아오는 남자입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사람을 잃고 스스로 길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끝내 책임져야 할 곳으로 돌아옵니다. 텔레마코스는 성장하는 남자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과 자리를 찾아갑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지키는 남자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안티노우스는 빼앗는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재와 약함을 자기 욕망의 기회로 사용합니다. 에우리로코스는 흔들리는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희생 앞에서 지도자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있습니다. 정복하는 남자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디세이에는 여러 종류의 남성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떤 남자가 필요할까요? 가장 힘센 남자일까요? 가장 머리가 좋은 남자일까요? 가장 큰 목소리로 사람을 압도하는 남자일까요? 오디세이를 보고 나면 조금 다른 답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남자는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남자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힘을 사용하는 안티노우스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남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텔레마코스처럼 두려워도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기에 필요한 남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책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에우마이오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의 불신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남자는 사랑했던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늙은 아르고스를 바라보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전쟁은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을 냉혹하게 만들고 타인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긴 전쟁을 지나고도 늙은 개 한 마리를 알아보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 인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놀란 감독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타카라는 장소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에서 남편으로, 장군에서 아버지로, 영웅에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